이번 세법 시행령은 한마디로 다주택자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. 윤 기자, 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집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사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까지는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2년 안에만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, 경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뀌는 겁니다.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요.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이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줄어들죠. 네, 맞습니다.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이 주택의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.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와 최대 80%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나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과 상가 면적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. 겸용주택의 경우 이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많이 달라지는데 네. 주택수 산정 방식에도 이게 바뀐다고요? 네,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이 소수 지분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 현재는 한 주택을 여럿이서 소유를 한 경우에는 최다지분자의 소유로만 계산을 했는데요.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며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%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수에 넣게 됩니다. 보유주택수는 월세와 전세 이런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따라서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